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뭐 우리나라 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네. 예, 북한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용천에서는 태어난 지 45일밖에 안 되는 아이가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의 66%가 집단 감염 연관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전파 경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전파 공간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기 위한 사업을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간격을 일정하게 보장해야 하며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문손잡이와 전화기, 컴퓨터 건반, 승강기 단추 정상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까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강철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아무래도 중국과 남한 사이에 이제 끼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19가 그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네도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에 대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맞고 확보의 요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방역 시스템을 이제 최고로 올려놓고 이 시기에는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보다 위에 있습니다. 방역소가. 그래서 모든 방역원들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국경이 봉쇄돼 있고 평양도 이제 봉쇄가 돼 있고 좀 이제 반가운 뉴스긴 하지만 탈북자가 지금 강제 북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문제구나. 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완전히 봉쇄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다 격리 치료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그 자가 격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수 관련돼서도 굉장히 지금 막 경계를 엄청나게 하겠네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요즘 웬만한 북한 방송 매체를 다 보면은 다 마스크를 끼고 나오고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모든 뭐 단위들에서 회식을 금지할 때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고 심지어 김정은도 2월 16일 날 자기 아버지 생일날 금수산 기념전 참배를 할 때 원래는 한 100명 정도를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20명 정도만 굉장히 간편하게 움직이고 그런 방역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북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네. 실은 우리나라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좀 퍼져서 그게 걱정이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고 약간 안 좋은 건 보도 안 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감추려고 하는 구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크게 두 가지 루트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이 천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아도 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말 연초 때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의 관광객을 풀어주면서 남방 쪽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그 평양 시내주행 기차가 전부 다 보이부하고 통전부만 다 타게 돼 있어요. 거의 그 중국인들이 같이 타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면 전부 다 보이부 아니면 통전부고 평양에 있는 간부들이 다 걸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2월 8일 그 건군절 군대 그 군사 퍼레이드를 아주 요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걸 딱 끊었어요. 뭐 안 했어요, 아예. 그리고 아까 우리 금혁 씨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김정일 그 추모 행사 때에는 그냥 꽉 찼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는 10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공화국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조를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했습니다. 고귀한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겁을 먹었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 국가 전망까지 거론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 문제가 있는데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뭐 감염자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한번 뉴스에 나온 게 있어서요. 한번 보시죠. 코로나 예방청 격리된 관료가 몰래 대중 목욕탕 갔다가 총살을 당했다. 뭔가 있긴 있나 보네. 국가방역소에서 그 이제 의심자가 있고 이제 확진자가 있는데 확진자는 무조건 격리 상태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의심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이거 법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재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화끈하네.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있는 사실이 어떤 그 국경적의 간부가 중국인과 만나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격리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기고 사우나에 갔다고 그럽니다. 그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지금 특별하게 지시를 했고 국가 전망이란까지 말까지 했는데 이런 엄중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옛날에 북한에 파라티푸스라든지 이렇게 전염병들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집에다가 대문에다 커다랗게 출입금지라고 이렇게 써붙여요. 의무적으로. 맞아. 그래서 혹시 모르고 누구네 집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못 들어가고 이 사람은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한저가 있으면 똥도 집에서 싸야 되는 거예요. 옮긴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홍역이 유행했었는데 제가 기차 타고 오다가 홍역 환자하고 같이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자가격리가 됐는데 저희 집 앞에 빨간 문자로 홍역이라고 딱 맞아. 그렇게 써붙여. 출입금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친구들이 다 보면서 다 웃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근데 못해. 인민반장이나 이제 그때 뭐 보안원 보위부까지 와가지고 맞아. 너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맞아. 못 나오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서. 진짜 고통스러워. 저는 선수 때 그 2월 16일 모범 출연하면서 다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 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수영복을 벗기고 몸 검사를 했어요. 뭐 났는지 보는 네네네. 수영복에 뭘 났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수영장에서 애들이 다 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15명 정도가 홍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홍역이 뭐야 했는데 이렇게 뭐 빨간 거 코피는 홍역이다 싶어 보니까 제 몸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한 달 동안 아, 격리를 이거 북한은 전염병 생기면 큰일 나는구나.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서 나오지 말라. 약이 없어요, 진짜. 만약 북한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편입니까? 제가 있을 때는 A형 간염이라고 엄청 막 유행했던 A형 간염. 북한도 그랬어요? 네, A형 간염이라고. 이 A형 간염을 당국에서 그냥 보도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로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 많은 곳엔 가지 말고 그다음 자체 위생을 꼭꼭 지키고. 그럼 코로나 아니에요? 아 그리고 맞다 진짜 이 예방 주사라고 하나 맞췄거든요. 근데 예방 주사가 진짜 소 한 마리 값이다. 가격으로 치면. A형 간염 예방 주사가. 네. 확실히 기하고. 한국에서는 대통령, 사장 이런 사람들만 맞는 주사니까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니까 또 장군님도. 감사하게 자기가 맞으라. 그거 놔주면 또 당의 은덕이라 그러겠지.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이 사스랑 이런 게 이제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방역소에서 이제 막 쓱다리 물이랑 약초다리물을 타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충약처럼. 네, 해충약처럼 그 약초다리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먹으면 사스 이런 면역력이 뭐 항체가 생긴다고 이러면서 쑥 끓인 물을 쑥이랑 이제 약초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걸 나눠줘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병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타려면 병을 가져가야 돼. 맞아. 병을 가져가야 거기다 이제 채워서 주고. 바가지 다 담아서 주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무슨 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사통 같은 데다가 생마늘 다진 거 먹거리까지 이렇게 메고 다녔는데 이게 없으면 학교에서 통과를 안 시켰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 저희 아빠가 마늘 다져주면 그거 받아가고 학교 가고 그래요. 드라큘라 때문에. 뭐 문신이야? 아니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먹거리처럼 마늘을 메고 있었다니까요. 애기들 감기 걸려도 그 페니실린병에다가 그리고 마늘을 쪄서 메고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냄새 냄새 맡아야 돼요. 뭐? 마늘 냄새를? 아, 이게 학교에서 진짜로 한 거예요? 모든 학생. 기억나요? 이런 거 맞지? 했지? 기억이 나고. 했어. 그런 거 해, 학교에서.
마늘 차고 다닐 때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예요. 그래서 약이 안 나왔다고 저희도 목에다 메고 다니면서 마늘 깨물기라도 하라고 그러고 냄새 맡으라고 했고 사스 때는 뭘 했냐면 학교에다 앉혀놓고 김치를 많이 먹으래요. 맞아. 김치를 많이 먹으면 거기에 있는 유산균이 사스균을 막는다. 그러면서 김치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정말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만 가면 저희 엄마가 이거 박바가지 주면서 김치물 퍼먹거라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한국에서도 그 얘기 많이 돌았어요. 네, 김치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사스 때.